자, 첫 번째 기권에서 대기예요, 대기. 자,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권이냐면 중력에 의해 모여 있는 대기의 층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모여 있는 대기의 층을 기권이라고 불러. 근데 자, 첫 번째, 자, 기권의 높이는 약 1000km 정도야. 기권의 높이는 약 1000km 정도. 그 다음에 자, 성분은 여러 기체가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등등등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기권은 있지 높이 올라갈수록 자, 기체가 희박해져요. 대기가 희박해진다. 자,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대기가 중력에 의해서 모여 있다 그랬잖아.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기권은 있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네 개 층으로 구분을 해요. 분류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체는 또 어떤 역할도 하느냐면, 자, 이런 역할도 해. 운석이 기체가 없다면은 우리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운석이 바로 충돌해 버리거든. 근데 어때?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별똥별로 되면서 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표에 바로 충돌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표로 떨어지는 그 운석을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자, 즉, 운석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 기체가 있어서 있지, 온실효과가 일어나, 지구에서는. 자, 온실효과로 지구를 보온하는 역할이 있어요. 즉, 우주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여준단 말이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기야. 그 다음에 이 대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동식물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하죠. 동식물 호흡에 필요한 기체, 산소지요. 자, 요게 바로 기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자, 이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4개 층으로 분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네 개 층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권의 층상 구조. 자, 기권의 층상 구조를 보면은 기온에 따라 자, 기온에 따라 대륙권, 자, 중간권, 중간권 먼저 하지 말고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대륙권부터 한번 배워볼 거야. 대륙권. 자, 대륙권은 지표에서 약 10km. 자, 어떤 학교는 요거를 12km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되겠지? 자, 지표에서 10km 높이까지.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을 해요. 낮아진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주관식이 될 수 있어. 자, 높이 올라갈수록 왜 기온이 낮아질까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대륙권이야. 자, 대륙권에 이게 지표예요, 지표. 땅인데 태양에서 에너지가 땅까지 오지. 그래서 니네 여름에 해수욕장 가봐. 맨발로 모래 디디면 모래 뜨겁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이 오는 거거든. 근데 그 모래들은, 즉 지표는 열을 받기만 할까? 야, 만약에 열을 받기만 한다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열을 받았다가 이렇게 열을 버려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자, 그러면 지표에서 열을 방출했는데 누가 누가 제일 많이 흡수할까라고 해봐. 지표에 가까운 공기가 제일 많이 흡수하지. 왜? 가까우니까 열을 많이 받아.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좀 적어져. 더 적어져. 더 적어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알겠니? 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이에요. 대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이 바로 대륙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아래는 뜨거운 공기가 있고 위에는 찬 공기가 있지.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위로 올라가려고 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대류 현상이 매우 활발해요. 자, 대류 현상은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공기의 이동이 활발하다. 알겠니? 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쉽게 바람이 굉장히 잘 일어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수증기가 충분해. 그래서 기상현상도 매우 기상현상은 눈, 비, 구름, 태풍 등이 활발해요.
알겠니? 요게 대륙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대륙권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이렇게 알아둬야 돼. 수증기가 충분히 많아요. 대륙권에는. 그런데 두 번째, 성층권. 자, 성층권은 10km에서부터 약 50km 정도까지야. 높이까지. 자, 요게 바로 성층권이야. 그리고 두 번째, 성층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여기서는 높아져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왜 기온이 높아지느냐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는 오존이 있어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야. 자, 자외선도 태양 에너지거든. 자,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자, 이거를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가 대륙권, 여기는 성층권, 여기는 지표. 자, 태양에서 에너지들이 막 들어오겠지. 자, 들어왔을 때, 자, 땅에서도 지표에서도 에너지를 막 방출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니까 온도가 감소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자외선이라고 해봐. 이게 자외선. 자, 자외선을 누가 제일 먼저 흡수하겠니? 위에 있는 놈들이 먼저 흡수하겠지, 많이. 그래. 그러면은 밑으로는 조금 나와. 그 다음에 밑으로는 또 적어져. 그러니까 자외선이 위에 있는 오존일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겠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려고 한다 그랬지? 상승하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 니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지구과학 배울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려고 한다 그랬지.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해. 그러면 공기의 이동이 아주 자유로워. 이걸 대류현상이라 그러는데 이 성층권은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뜨거워.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이미 올라가 있어. 대류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라고 불러요. 자, 매우 안정한 층은 무슨 얘기냐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야.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우 안정하다. 그러면 대류 현상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기상 현상도 없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 우리. 뭘로 이용하는지 알아?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을 해요.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니네 비행기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면서 있지? 이렇게 쭉 일정하게 갈 때 보면은 구름이 어디에 있니? 구름이 요 밑에 있지? 구름이 막 여기에는 구름들이 있으니까 구름 속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비행기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직진할 때는 구름이나 이런 게 전부 밑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오존이 있어서 오존층이 있어. 태양에서 오는 유해 자외선 이거를 차단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자외선이 통과가 많이 되잖아? 그러면 세포들이 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야.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너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어떠니? 화상 입지? 막 물집도 생기고 그 막 시커멓게 피부가 타잖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바로 성층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권. 자, 중간권은 50km에서부터 80km 높이까지. 그 다음에 이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로 또 온도가 기온이 하강을 해요. 낮아진다. 자, 대륙권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졌잖아. 그래서 어떤 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었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 대류 현상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수증기가 없어요. 자, 이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네는 유성이 출현하는 높이에요. 유성이 출현하는 곳이야. 자, 우주에서 지구로 운석이 막 들어오다가 이제 여기부터 중간권에서부터 유성으로 변해요. 공기하고 마찰로 탄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권에서 유성이 출현한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존재해요. 자, 요게 중간권에 대한 설명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열권. 열권은 80km에서 1000km까지. 자, 여기가 열권인데 이 열권은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져. 그래서 여기도 기온이 상승을 해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자,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보니까 밤낮 기온차가 되게 커. 기온차가 크다. 그 다음에 이 열권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요. 오로라, 극광이라고 해. 극광, 오로라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는 전리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전리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이제 각 지구의 대기권에서 층상 구조를 외우는 방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온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는 높이라고 하자. 높이. 자, 여기가 10km. 여기는 50km. 여기가 80km. 그리고 1000km까지. 자, 여기는 기온이라고 해볼까요? 기온이 잘 봐. 대륙권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중간권에서 이렇게 낮아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네 개 층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냥 이런 정도만 외우면 돼. 책에서는 올라가다 일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여기가 대륙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성층권이고
거의 여기가 중간권이야. 여기는 열권이에요. 그치? 자, 여기 봐봐. 요거 요 사이. 요 사이에 이름이 있을까? 있겠지.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성층권하고 중간권 사이. 이 층의 경계는 있지. 자, 잘 봐. 아래층 이름에 요거를 붙여주면 돼. 계면. 아래층 이름의 계면이야. 그러면 요거는 대륙권 계면. 그 다음에 여기는 성층권 계면.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권 계면.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기온이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지. 여기 봐. 온도가 제일 낮은 지점이 중간권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 사이. 그쵸? 그래서 중간권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 만약에 잘 봐. 여기에서 이제 만약 여기서 성층권이 없다고 생각해봐. 성층권이 없다면 자,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중간권에서도 계속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열권에서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돼. 봐봐.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잖아. 이거는 성층권이 없을 때. 자, 성층권이 없을 때는 기온의 층이 두 개 층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즉, 성층권이 없다면 대기의 층은 두 개로 단순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서 네 개 층으로 있지만 성층권이 없다면 간단하게 두 개 층으로 분리될 것이다. 알겠니? 이게 대륙권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럼 뒤쪽에 지구복사 평형과 지구온난화 이거를 배울 거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 있어 없어? 자, 없으면은 지우고. 자, 지구복사 평형 이거를 배울 거예요. 자, 지구복사 평형 여기서 첫 번째 복사 평형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먼저 배워보자. 복사 평형은 있지? 이거예요.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흡수한 모든 에너지는 방출한 모든 에너지하고 같을 때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하나 할 거야. 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 실험. 자, 여기에 백열등을 하나 켰어요. 자, 백열등을 켜고 일정하게 거리에 이런 장치를 이제 넣을 거야. 어떤 장치를 놓냐면 여기에 이제 온도계를 꽂고 여기도 이렇게 온도계 꽂고 여기도 이렇게 온도계를 꼽아서 A, B, C를 놨어요. 이게 뭐냐면 검게 칠한 통에다가 온도계를 꼽아 놓은 거다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은 자, 이 통들은 백열등으로부터 온도가 점점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계속 올라갈까? A, B, C? 어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
아니야. 온도가 올라가다 멈추겠지. 근데 누가 제일 온도가 높게 올라가냐면 자, X축은 시간, Y축이 온도라고 할 때 A가 제일 온도가 높게 올라가다 멈춰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 C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A, B, C.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여기 봐봐, 여기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지요. 온도가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왜? 자, 이것 때문이야. 흡수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크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아? 내가 100의 에너지를 받았는데 50만 버렸어. 그러면 50 남잖아. 그 다음에 또 100을 받은 다음에 50을 버려. 그러면 나는 아까 50보다 에너지가 100으로 늘었지. 이럴 때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지요. 그치? 자, 온도가 왜 일정한 거야? 여기서부터는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복사 평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 선생님이 다이나 지구도 복사 평형이 일어날까요? 어? 음, 지구도 음, 복사 평형이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야지. 생각을 해봐. 너네 태양에서 열을 계속 받기만 해가지고 받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으면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생물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도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방출해야 온도가 일정할 거야. 그치? 그게 증거란 말이야. 다이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래? 증거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쓸래? 음,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지금 답을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준식이는 어떻게 쓸래? 선생님, 근데 증거를 예시처럼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 증거를 아, 예시처럼 아까 그, 들어줬잖아. 뭐지, 해안가 올라가면은 계속 그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대로 그래, 오르는다고. 그거란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 있잖아, 여기.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복사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그랬지. 그러면 지구도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약 18도씨로 지금은 현재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온실효과가 더 많이 높아져서 약 18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게 증거야. 만약에 요거 빼도 돼. 요거. 알겠니? 약 18도씨 이거는 빼도 돼. 어떻게?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지구도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지구 복사 평형을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자, 지구 복사 평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봐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게 지표야. 요게 대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잘 봐.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장 쉬운 말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 근데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해놓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단 말이야. 자, 근데 잘 봐. 태양에서부터 있지 100%의 에너지가 지구로 와요. 태양에서 100%의 에너지가 왔는데 잘 봐, 여기 봐. 대기권에 오다가 반사돼. 그리고 대기 중에 오다가 반사돼. 대기가 지표에까지 왔다가 반사돼. 이거 30%야. 이거를 반사율이라고 불러. 자, 지구의 반사율은 30%거든.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반사된 에너지는 지구가 얻은 걸까? 얻지 않은 걸까? 네, 아는 거. 이건 지구가 얻은 에너지가 아니야. 자, 쉽게 얘기하면은 니네 있지?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 사람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 그리고 옷에다가 이렇게 자, 옷에다가 끈끈이를 막 붙여. 끈끈이를 막 붙인 다음에 여기에 있지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을 사람 몸에다 왕창 이렇게 뿌려. 그랬더니 500원짜리가 끈끈이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붙은 돈은 자기가 갖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딱 붙었다 떨어지는 돈도 있지. 이런 떨어지는 돈은 얘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태양에서 들어오다가 에너지가 반사돼서 튕겨나간 거야. 알겠니? 반사돼서 튕겨나간 이 반사율은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가 아니야. 자, 그럼 자, 선생님 얘기하는 거 들어봐. 태양 에너지 100% 중에 30%가 반사됐지. 그러면 몇 퍼센트를 흡수할까? 어? 70, 70, 그렇지, 70을 흡수할 거야. 자, 그 70을 누가 흡수하는지 잘 봐. 여기에서 이렇게가 20%,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50%야. 아, 그러면 20%는 누가 흡수했어? 그럼 대기가 흡수했지, 대기가. 그치? 그 다음에 50%는 누가 흡수했어? 대표. 지표가 흡수했지. 이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경원이 어서 와. 니네, 야, 경원아. 네. 늦을 것 같았으면 좀 늦게 시작하자고 했으면 선생님이 늦게 시작했지. 이번에 갑자기 오늘 뭘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단원 들어가는 건데, 물론 경원이는 이 부분을 들었을 수도 있다. 통합과학을 선생님이랑 이미 다 끝냈었으니까 온실효과나 이거 들었었던 적 있지? 네. 물론 그래도 자꾸 들어야지. 자꾸 들어야 더 쉬워지지. 자, 요 부분 경원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봐. 요 부분만. 자, 지구복사 평형을 배우는데 복사 평형이라는 말은 경원이 기억나? 복사 평형이라는 말이 뭐야? 흡수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할 때 복사 평형이라고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요. 자, 백열등 하나 켜고 거기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A, B, C 자, 검게 칠한 통에다가 온도계를 꼽았어. 그래 놓고 백열등을 켜놓으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 온도가 올라가다 멈추는데 누가 제일 온도가 높냐면 A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런데 A, B, C는 온도가 올라가다 멈춘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앞에 봐봐. 자, 온도가 올라가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는 흡수한 에너지가 방출한 에너지보다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그런데 A, B, C의 온도가 일정한 부분 봐봐. 자, 그 부분에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냐라고 한다면 흡수한 에너지하고 방출한 에너지가 같으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야 이런 얘기지.
우리는 이걸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원아, 이제 지구도 복사평형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구도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쓰면 돼. 자, 저기 18도씨는 빼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지구도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볼 거야. 자, 지구 복사평형 과정의 왼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그리고 오른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태양에서 지구로 100%의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100%. 자, 100% 중에 대기권에서 반사, 대기 중에서 반사, 지표에서 반사된 양이 30%야. 자, 요걸 반사율이라고 부르는데, 자, 반사된 양은 흡수한 에너지가 아니다. 알겠지? 그러면 반사된 30%는 흡수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이나? 눈 똑바로 떠야지. 자, 그러면 이제 70%를 흡수하는데 어떻게 흡수하느냐면 70 중에 20%는 대기가, 50%는 지표가 흡수했어요.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 중에 자, 얼마를 내보내냐면 자, 이 중에 흡수한 것 중에 이렇게 바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기로 자 그랬을 때 자 요거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보자 알겠니? 자 A는 그럼 뭐냐면 자 이 A는 지표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B는 대기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될까, 경원아? 흡수한 에너지. 어? 70%. 네, 이거 70이에요. 자, 왜 70이냐면 준식아 이리 봐. 20하고 50을 흡수했지. 자, 흡수했으면 이게 방출하는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다이나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요? 70. 70.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하잖아. C는 뭐냐면 지표가 대기로 방출하는 에너지. 그리고 D는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에 자 숫자들을 우선 A 더하기 B는 무조건 70이다. 알겠니?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네, 이게 지구 복사 평형이에요. 근데 니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자, 요걸 2라고 하잖아. 그러면 봐봐. 50 더하기 2는 A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20 더하기 B 더하기 D는 또 뭐가 되냐면, 자, 이런 형태로 다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 이거는 고등학교 때 아주 자세히 배워. 자,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이게 지구복사 평형이에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온실효과를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온실효과. 자,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온실효과예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대기가, 자, 지표가 대기로 C라는 에너지를 줬죠. 근데 그 중에서 대기가 D라고 하는 에너지를 지표로 다시 주지. 이게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이유야.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일부를 지표로 방출하여, 자, 지표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온실 효과예요. 자, 잘 들어야 돼.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이렇게 지표로 방출이 되면서 지표의 온도가 더 올라가. 태양으로부터도, 이거 봐. 태양으로부터도 에너지를 받지만 대기에 의해서도 에너지를 받지, 땅은. 그러다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 그런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온실기체가 있어. 자, 온실기체는, 자,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 또는 메테인 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산화탄소의, 자, 기여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기체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가장 농도가 많아요. 공기 중 가장 많아. 온실기체 중에. 이해됐니? 자, 이런 현상이 온실효과야. 이해됐어요?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지구와 달의 표면을 비교해 볼 거야. 자,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의 거리가 같대요.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으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달보다 높아요. 알겠니? 그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니?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와 달은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지만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훨씬 높게 나타나. 그거는 대기의 온실 효과 때문이다. 다이나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아직도 정신을 조금 못 차리고 있어요. 야, 다이나. 네. 5시에 수업해도 졸리고 3시에 수업해도 졸리고 그 그럼 돼, 안 돼? 약이 너무 세가지고 어?
약이 너무 세가지고. 감기약 먹었구나. 네. 이런 감기약, 그렇지. 감기약 먹으면은 졸립지 많이. 자, 요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해됐니? 그래.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지구온난화 요거를 보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 효과가 점점 증가하여, 자, 온실 효과가 점점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지? 맞니? 자,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봐봐. 연도에 따라서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비교해 봤더니, 자, 이런 형태로 증가했어요. 자, 대기 중에 CO2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비교할 때 연도에 따라서, 자, 평균 기온,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 이거 봐봐. 연평균 기온이 대체로 어떻게 되고 있니? 아주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 아, 이게 온실 기체가 늘어나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이해돼, 안 돼? 맞아요. 그러면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써보자. 자, 첫 번째. 자, 빙하의 면적이 감소해요. 그러면서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들어가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 그러면 해수가 높아지니까 육지 면적은 감소하겠지. 그러면 경작지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태풍이나 이런 게 발생이 증가해. 그러면서 홍수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겠지? 맞니?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사막화가 촉진이 된다든지,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경작지가 감소하니까 식량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국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 이런 현상들이 지구 온난화의 이 영향이야. 그러면 자, 대책은 뭐가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 심기. 숲의 면적 늘리고, 그 다음에 자, 국제적인 협약이 필요하고, 이런 게 바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 됐냐 안 됐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 52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52페이지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복사평형 실험 해준 거 있지? 그거 나오죠? 온도가 쭉 올라가다 일정한 거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면은 이제 위도별로 에너지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에너지 요거만 또 설명을 해보자.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
자, 다섯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데 왜 생기냐면 지구가 구형이므로. 자,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저위도는 0도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까지는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더 많아요. 자, 여기에서는 에너지 과잉이라고 불러요. 에너지 과잉. 자, 에너지 과잉. 근데 두 번째, 자, 고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북극이나 남극이야. 여기에는 흡수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그렇겠지. 방출을 더 많이 하니까 에너지는 부족할 거 아니야. 근데 세 번째. 자, 플러스 마이너스 38도. 우리나라 38선 있는 곳이거든. 자, 여기에서는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가 딱 같은 지점이야. 그런데 요 위도는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자, 봐봐.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가 적도,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 그럴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 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때? 0도 쪽에서는 많은데 플러스 90, 북극이나 남극은 적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자, 그랬을 때 요 위에는 에너지 과잉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려졌는데 요 부분은 에너지 부족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여기가 플러스 38도 여기는 마이너스 38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부족 에너지를 누가 채우냐면 과잉 에너지가 이렇게 채워요. 이게 에너지가 똑같아. 자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 에너지로 채우는 건 누구냐? 대기와 해수 순환에 의해.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북극이라 그래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적도는 계속 온도가 높아지지만 하는 것도 아니지. 고위도하고 저위도에서도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야. 됐다? 경원아, 카메라 조금 내려. 얼굴 다 보이게.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거 이제 또 쭉 배우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또 쭉 풀어봐.